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매주 이어오고 있는 7월 3일자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얼마 남지 않은 물가 발표와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기다리고 있어 사상 첫 빅스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율 3.7%가 기록이 되고 한미 금리차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 13일에 진행하는 한은 금통위 회의에서 빅스텝 진행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포르투갈에서 진행 중인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함께 참석하여 저금리 저물가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저물가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 이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경제 환경을 바꿀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우리가 인플레에 대해 얼마나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험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위험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큰 실수는 물가 안정성 회복에 실패하는 것이다. 파월은 현재 미국에 놓인 여러가지 요인들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봤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라도 주저할 수 없고 실패하면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6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7월 5일 발표 예정인데요. 이틀 남았죠. 현재 국내 소비자 물가 전망은 6% 수준을 내다보고 있고, 원자재, 원유,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해 6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5월 5.4%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월 전세 대란 우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월 전세 대란 가능성 낮다. 공급만큼 수요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8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매매를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지속되고 매수세 위축되는 가운데 연수구는 마이너스 0.23%, 지난해 상승 피로감이 있는 옥년동, 송도동 위주로 남동구는 마이너스 0.08%, 서창, 논현동 위주로 저희가 속한 중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8%,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중산동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나오고요. 전세의 경우 지난주 마이너스 0.09%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126%를 하락 마감하였고요. 연수구가 전세가가 빠르게 빠지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중구는 마이너스 0.19% 하락했습니다. 중산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서구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 물량이 영향이 있는 원당동, 가정동 위주로 하락하였다. 다음은 주요 14개 단지 연간 거래량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2건 거래가 있었고요. 한양과 한라 비발디 뒤에서 알아보시고, 5월 20건으로 마감이 끝났습니다. 자, 6월 거래량은 7월 3일 기준 12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현재 거래 현황이 심각한 수준이고 6개월간 이어진 거래 침체가 이제는 무섭기도 합니다. 자, 아파트 매물 현황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오늘자 영종지역 아파트 매물 건수는 매매가 1322개, 전세가 800개 돌파를 했고, 월세 같은 경우는 343건 등록되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다음 주면은 전세 매물이 800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딱 800개가 나오네요. 신기하죠? 자, 올해 입주 물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호반 서밋 1차 534세대가 7월 7일부터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8월 운남동에 있는 SK뷰 2차 909세대가 들어서고요. 9월에는 화성파크 드림 2차 499세대가 입주를 맞이하며 10월은 동원로얄두쿠 412세대가 대기하고 있죠. 곧바로 23년 4월부터는 대단지인 이편한 세상 센텀베뉴가 내년 1분기 전세 시장을 움직일 예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거래가 나왔습니다. 한라 비발디 드디어 올해 첫 거래가 7월에서나 보게 되네요. 43평형 거래가 됐는데 5억 9천에 등록되었습니다. 층도 30층 매물이었어요. 한라 43평 이전 신고가가 7억 7천까지 기록이 있었는데 그간 거래가 없다 보니 변동된 시세로 등록이 되고 신저가로 기록하고 말았네요. 다음은 한양 수자인에서도 거래가 등록되었습니다. 23층 매물이었고요. 3억 3천에 링크가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최근에 네이버 등록 매물이 이제 금액 수정하는 표시가 뜨는 매물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거래량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부동산 매매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보니 이제 금매 경쟁 움직임까지 있어서 빨리 처분하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꽤 암울합니다. 사실 23년부터 침체기에 들어가 시장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2022년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장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 저희 방구석TV에서 하반기 가격 조정 요인으로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시장 대출 부담 요인이고 연말 기준금리 전망이 3%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DSR 규제 등으로 인한 수요 측 시장 진입 장벽이 커지고 이자 부담으로 인한 여력 수요 감소가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두 번째는 치솟는 물가, 늘어나는 비소비 지출 부담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3.7%로 6월 소비자 물가가 6%를 웃돌게 되면서 소비는 감소하고 이자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처분 가능 소득 감소로 인한 주택 매수 시장에 큰 영향으로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올해 입주 물량들과 분양 물량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가뜩이나 없는 수요인데 청약 시장에 쏠리게 되면서 기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곳 영정마저도 고점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외부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지역도 아닌데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까지는 영종의 주택시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꼽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